네, 안녕하세요. 금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TX 코인이 이제 전일 새벽에 강한 투매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하락으로 반전해 버렸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알트코인들 상승 주다가 또 한 번에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일전 영상에서 제가 좀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분석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또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FTX가 어쨌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형태로 지금 시장이 나왔죠. 이 부분은 이제 루나 사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이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퍼드로 작용을 하면서 투매에 대한 연쇄작용이 벌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좌우창펑이 FTX 물량 던지면서 공격이 진행되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FTX에 대한 이제 물량, 루나, 뱅크런, 재현에 대한 어떤 우려가 가산시장에서 고조되면서 매도세가 출하한 것인데, 이전부터 자오창펑이 이제 트위터로 FTX 물량을 던지겠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을 던지는 것이 공격이 아니라 이전에 루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그 부분이 이제 알라메다의 어떤 알라메다의 이제 보유분이죠. 포트폴리오가 FTT 코인의 80%를 알라메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알라메다가 무너지면 FTX 코인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어떤 리스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알라메다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한 자오창펑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FTX 코인에 대한 매도 관점. 예, 그래서 매도 관점 자체가 다시 시장에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22달러가 깨지면서 저점갱신이죠. 저점갱신이 매도를 유발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점점 가속화가 돼서 결국에는 2.5불까지 찍어버렸네요. 네, 제가 보기 전까지는 2.5불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눈 뜨고 보니 2.5불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은 자체의 어떤 하락폭은 당연히 FTX 코인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11% 강하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일주일간 11% 하락,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 비트코인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상관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입니다. 좀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혼조세라고 볼 수 있고 방향 자체를 위다 아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일단 유의미한 부분은 일단은 나스닥은 상승 중이다. 매년 11월이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이 11월은 증시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종의 내마녀의 날처럼 증시 하락이 내마녀의 날에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처럼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에는 증시 상승이 매년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으로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차트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다. 일단 흘러가고 있고 나스닥 자체의 어떤 상승 가능성과 비트코인과 이제 중간 선거의 관계는 이제 바이낸스와 FTX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중간 선거는 어제 일단 치러졌고 그 투표에 대한 내용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죠. 자, 공화당 대 민주당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바이낸스가 자금 지원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FTX
FTX 거래소는 민주당 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 그리고 이번에 580억을 선거 자금으로 지원했다. 자, 그러면 딱 이렇게만 보셨을 때 공화당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공화당이 이겨야 이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암호화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공화당의 승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낸스 주도하에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화당에서 바이낸스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럼 바이낸스 주도하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랠리를 기대하는 형태인데 바이낸스가 이제 그러면 FTS를 실제로 인수할 것이냐? 인수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독점 인수 합병이 미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좀 다른 형태로 좀 주도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관건은 그래서 공화당의 승리가 나와주는 것이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뭐 떨어질까? 민주당 승리하면 비트코인 하락인가? 그것도 또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떤 투심으로 민주당 승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하락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코인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사실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세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민주당의 승리가 비트코인의 하락이다 이렇게 획일화해서 볼 수는 없다. 다만 공화당의 승리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료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투표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승리라는 뉴스를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선거 결과는 좀 며칠 걸릴 거라고 나오네요. 지금 당장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이나 뭐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좀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걸릴 수도 있다니까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배경을 이제 토대로 하고 차트 관점에서 한번 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일전에 제가 이제 1파 상승 그리고 2파 조정 이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자체는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는 11월 자체에 나스닥 상승 랠리가 보통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 심리가 나스닥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장세인데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깨졌죠. 자, 나스닥 먼저 설명드리면 나스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추가 상승이 더 쉬워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일전에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승 가능성 그래서 전체 나스닥 차트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파 이 자리 WXY를 말씀드리고 상승이 나갔다. 그래서 이후로는 ABC로 끝나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직전 영상. 아마 일반 영상에서는 3, 1, 2, 3, 4, 5의 형태와 A, B, C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전체 이제 A, B, C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카페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였죠. 자, 이 자리가 깨지면서 A, B, C의 컨펌이 되는 것이고 또는 1, 2, 3, 4, 5의 컨펌이 되는 부분에서 깨지면 안 됐던 자리가 깨졌고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스탑로스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도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도 가기 싫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이런 자리에 걸어놓고 여기서 임펄스를 기대하고 깨지면 스탑로스를 걸어서 이 자리까지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임펄스,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서 되돌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승이 아닌 하락 관점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결국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 형태로 여기서부터가 전체 내려가는, 만약에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 나온 반등이라면 동일하게 여기까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잠깐 나오는 반등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저점 갱신을 봐야 했던 것처럼 나스닥도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되돌림이 진행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과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마찬가지로 그 향후 추세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나스닥은 지금 약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또다시 함께 이제 나스닥 보고 떨어지겠죠.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개별 악재로 떨어지고 나스닥의 조정을 따라서 추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 자리가 되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이 나가줘야 됩니다. 되돌림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진행되었을 때 이 정도의 상승은 나스닥 추세의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나스닥 우상향, 약 11월간은 나스닥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어쨌든 나스닥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면 그래도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나스닥 선물 차트상 제가 볼 때 깨져서 안 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10902가 깨지지 않는 이상 나스닥은 1년의 조정 파동을 좀 겪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4시간 차트상으로 현재 전체를 보면 사실 V 반등이 진행 중이죠. V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이 진행되면 될수록 추가 상승이 용이한 구간입니다. 차트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현재 구간은 어떤 기간 조정을 예상할 수 있고 재차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두 번째, 깨지면 안 되는 자리 10902 깨지면 안 된다. 그럼 나스닥도 추세에 대해서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카운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비트코인 카운팅 자체도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날차트상으로 현재 이 꼬리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차트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는 저점 갱신을 했으므로 원래는 파동 카운팅의 컨펌이죠. 저점 갱신은 항상 A, B, C의 컨펌을 발생하게 하는데, 지금 이 시장가로 던져지면서 이 흔적이 남은 꼬리 부분을 카운팅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꼬리에 대해서, 꼬리를 휩소에 대한 부분은 카운팅을 개별적으로 좀 적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카운팅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시장이 일단은 이 18.3K 라인에 어떤 항상 지지받던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 그리고 17점 초반에서 일단 고래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주봉 차트상 이번 주는 어떠한 형태로 출렁임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주봉 양봉 스타트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주 주봉에서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핵심으로 버텨줘야 하는 어떤 차트의 형태는 다음 주 주봉의 양봉 스타트, 양봉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봉이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 그 다음 주 주봉도 추가 양봉의 형태로
프랙탈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자체는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네, 주봉 관점에서 다음 주 양봉이 나오는 것,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올라오자마자 보신 분들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1파, 되돌림 주고 2파까지 상정할 수 있다. 지금 4시간 차트상으로 이격도가 이제 벌어진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에서 이평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년에 반등 파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9.1K 정도까지 포지션 18.2K 부근에서 19.1K까지 일단 1년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대신에 이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또는 임펄스로 올라갈 것인지는 이 시간 한 하루 이틀 정도 모양을 또 봐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세부 카운팅 너무 완전 단기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고 날 차트 상으로 일단 꼬리가 나오지 않았죠. 꼬리의 형태를 좀 확인해줘야 됩니다. 확인해줘야 되고 조정 관점에서 먼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정 관점은 조정이 된다라고 진행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승 관점도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체 카운팅 자체가 가장 확률이 없었던 카운팅 쪽으로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난해하실 텐데 카운팅은 그래도 구현은 할 수 있다. 네, 전체 여기까지 한 파동, 네, 두 파동, 그리고 여기까지 세 파동. 자, 그래서 이 자리가 ABC 반등. 여기는 ABC 반등이 가능하죠.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1, 2, 3, 4, 5로 찍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에 이 자리가 이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ABC 또는 1, 2, 3, 4, 5겠죠. 자, 어쨌든 반등 지점은 여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날 차트입니다. 반등 지점은 여기가 맞아요. 이게 삼각수렴이 아니었다면 지금 반등 자리는 이 자리가 맞다. 그러면 여기까지 A, B, C를 부여할 수밖에 없죠. A, B, C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거는 제 영상 이전에 보신 분들이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A, B, C가 A, B, C는 여기까지 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갔어야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삼각수렴의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삼각수렴. 그래서 사실 이 자리 카운팅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A, B, C라면 또다시 난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를 위협하는 B파는 사실 어제 진행된 조정처럼 이 자리가 깨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투매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투매가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카운팅에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구간. 그러면 전체 A, B, C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A, B, C 이후에 A, B, C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일단은 저점에 깨지는 이 카운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아니면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쥐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자리 9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여기까지가 약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좀 넘죠.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어쨌든 좀 카운팅이 억지스럽지만 현 구간이 ABC로 진행되는 구간이라면 이 자리
가격이 어디일지 몰라도 그 기간 자체가 반등 이후 재차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파동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에서 3파 임펄스, 4, 5, 다섯 파동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 카운팅이 확률이 높은 카운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멤버십 영상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가요? 그저께 자정 어제 말씀드렸던 카운팅의 확률은 적지만 비트코인 조정의 가능성이 진행되었던 부분. 네, 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체 A, B, C의 형태. 가장 확률 낮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확률 낮은 형태로 진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ABC가 맞다면 이 자리 휩소를 무시할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꼬리 부근을 카운팅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의 결과를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짧게 이 자리 임펄스로 간주를 하고 되돌림 나온 다음에 이 자리가 돌파되면 다시 한번 3파로 19.1K까지 갈 수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서 익절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스탑로스는 여기 잡혀야겠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롱 포지션 진입이 맞습니다. 18K 초반에서 롱 포지션 진입하고 3파 상승이 나가는지 또는 ABC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짧게 나가고 포지션이 살아난다면 다시 한번 본절의 스탑로스를 걸고 시간이 흘러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스윙 전략을 취할 수 있겠다. 대신에 올라간 이후에는 스탑로스를 걸어서 재차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단기적인 관점과 어떤 주봉상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관점은 차라리 이해가 하기 쉽지만 어떤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점치기에는 지금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 가운데 비트코인의 방향이 과연 나스닥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관계에 대해서 그 격차를 좁히면서 상승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이 추세선 하단에서의 어떤 지지. 정말로 이 18.3K 구간은 항상 가격 방어가 나오고 이마롤이라고 하죠. 항상 반등이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 주봉이 양봉 스타트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번 주는 조금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이 많이 어렵고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 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어려운 장세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카페와 또 이제 카페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